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인류 역사가 아주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장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 바로 운용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건데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운용의 시대가 왔다. 이게 그냥 시대가 좀 변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와 혼란의 근원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게 대체 어떻게 왔다는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인류가 이제 성장기라는 단계를 졸업하고 운용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것처럼요. 이 두 시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성장의 시대는 뭐랄까, 지식이나 기술, 자원 같은 힘을 계속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던 시기였어요. 이리저리 부딪혀보는 시행착오도 어느 정도는 괜찮았죠. 그런데 지금 운용의 시대는 달라요. 이미 우리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을 얼마나 정밀하게 잘 사용하느냐, 즉 적용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하는 실수는 뭐 그럴 수 있죠. 수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힘을 가진 어린의 실수는 차원이 다르죠.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올린 경제적, 지성적 힘이 너무나도 막강해져서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막강한 힘에 제대로 된 목적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목적 없는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오용하면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바로 힘의 쟁탈전입니다. 원래는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할 강력한 기관들이 본래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 힘을 유지하고 내부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현상이죠. 그럼 이 힘의 쟁탈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료에서 그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과정인데요. 첫 번째, 힘이 없을 때, 이때는 조직이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똘똘 뭉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마침내 성공해서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문제입니다. 그 얻은 힘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결국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싸움이 시작되고 원래 우리가 왜 뭉쳤었는지 그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대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곳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원래는 신도나 국민 혹은 사회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이 집단들이 어느샌가 그들 내부의 계급 구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국민이나 신도들은 뒷전이고 오직 조직 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아주 따끔한 비판이죠.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엄청난 힘을 제대로 운용할 리더, 진짜 운용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간결한 문장이 지금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힘은 존재한다. 운용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걸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료에서는 해방 직후 우리나라 상황을 예로 들어요. 독립이라는 자유를 얻었지만 나라를 운영해 본 사람이 없어서 결국 과거의 행정가들을 다시 써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도 어렵게 바로잡은 권력의 키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냐? 바로 그 힘을 넘겨받아서 공동선을 위해 올바르게 운용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소위 인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다료가 제시하는 해법, 일종의 새로운 청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하는 이상적인 상태인데요. 바로 바른 운용입니다. 아까 봤던 그 혼란스러운 심의 쟁탈전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죠. 축적된 힘을 내부 싸움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해 쓰는 것. 그래서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운용의 핵심입니다. 결국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조직을 위한 새로운 원칙, 새로운 사형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성장의 시대에 통했던 낡은 규칙으로는 이 새로운 운용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분명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도 함께 가졌을까요? 힘과 지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운영의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